안녕하세요. 반지의 제왕 플레이의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지의 제왕 레고 게임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프로도와 샘이 죽음의 늪을 거쳐서 검은 문까지 갔다가 이실리엔으로 들어가서 파라미로에게 붙잡혔는데요. 오늘은 아라고른 일행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로한의 수도 에도라스가 보이고 곤도르의 수도 미나스트리스도 보이네요. 이 게임이 오픈월드이긴 하지만 맵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2013년 게임이라서 맵이 좀 작기 때문에 저렇게 에도라스에서 바로 미나스트리스가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에도라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에서는 저 에도라스가 마운트 썬데이라는 약간 언덕 같은 곳에 정말로 지어졌습니다. 전체를 지은 건 아니고 이제 메두셀드 황금 궁전과 여러 마을을 지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곳이 자연 보호 구역이라서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에는 세트장이 모조리 철거가 됐죠. 제가 2009년에 뉴질랜드로 2주 동안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마운트 썬데이를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서 반지의 제왕 촬영팀들을 이제 운전하시던 그분이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여러 가이드처럼 재미있는 설명을 해주셨죠. 이 장면에서 이제 원작에서는 제 안두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아라고르는 자신의 안두릴과 헤어지기 싫어서 살짝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간달프의 중재하에 아라고른이 안두릴을 궁전 밖에 두는 것을 허락을 하죠. 그 들어가서 이제 그리마와 세오덴을 만납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변신했죠. 영화에서는 이제 세오덴이 사루만의 주술에 걸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늙은 노인처럼 만들었죠. 이게 어떤 특수 분장을 한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세오덴 역할을 맡으신 버나드 힐이 굉장히 특수 분장을 받기를 굉장히 꺼려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불편해 하셨다고. 그래서 약간 마사지 같은 방법으로 잠시 동안 피부의 주름을 늘려서 저런 모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얼굴에 색깔도 칠하고 수염도 붙이고 하지만 특수 분장 그냥 김리처럼 존 리스 데이비스 배우분이 연기하신 김리처럼 특수 마스크를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마사지처럼 주름을 늘려서 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아라고른이 닭다리를 들고 열심히 이것을 부수면서 레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닭다리보단 그래도 이 창이 훨씬 낫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그리마의 이 신복들이 아라곤, 레골라스, 기니와 맨몸 격투를 벌이지만 영화에선 그렇지만 원작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바로 간달프의 위험에 눌려서 그리마는 찍소리도 못하고 주저앉고 말죠. 저기 불 붙이는 것이 있죠. 저곳에 이제 나중에 프리모드로 샘이 와서 여기에 불을 붙이면 저 항아리에서 보물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불을 붙일 수 있는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종들을 모으고요. 제가 아까 마운트 썬데이의 영화 촬영을 위해서 메두셀드 황금 궁전을 지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인테리어까지 지은 건 아닙니다. 인테리어는 이제 웰링턴에 있는 사운드 스테이지, 그러니까 내부 촬영장에 이 황금 궁전 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에도라스 그 야외 장면은 마운트 썬데이에서 찍고 이제 건물에 들어서면 곧바로 이제 사운드 스테이지 실내 촬영장에서 촬영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간달프로 이렇게 특수 공격을 이용해서 저 철로 변한 하트를 하나씩 빨간 하트로 만들어주면은 이번 스테이지가 완료가 됩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메두셀들을 디자인할 때 그 북유럽 쪽의 디자인을 따왔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말을 탄 바이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을 탄 바이킹이라는 컨셉으로 잡았죠. 왜냐하면은 아이고 간나무가 잡혀버렸네요. 예, 그림화를 이쪽에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로한이 말을 탄 바이킹이라는 그 컨셉으로 잡힌 이유가 이제 로한의 언어들이 자세히 보면은 고대 영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즉 영국의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현재 영국은 이제 바이킹의 후예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로한을 말을 탄 바이킹이라는 컨셉으로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양식에서도 굉장히 북유럽의 스타일이 많이 나도록 컨셉을 잡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따온 것이 베오울프에 나오는 그 건축물이라든지 사파에서 여러 모티브를 얻었는데 나중에 호빗 영화를 만들 때 베오른의 집도 사실 딱 그 느낌이라서 베오른의 집은 이제 다시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우더니 자신의 검을 손에 쥐므로써 이제 자신의 힘이 돌아왔음을 알게 되죠. 영화에서도 굉장히 경이로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마가 막 도망치죠. 영화에서는 이제 그리마를 살려 보내준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리마가 결국은 사루만에게 달려가서 세오덴의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래서 중간에 습격을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원작에서는 그리마가 보내줘도 상관이 없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그리마가 도착했을 때는 이 에도라스와 아이센가드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마가 아이센가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엔트들이 아이센가드를 다 부순 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죠. 게다가 영화에서와 원작에서의 결정적인 다른 점 중 하나는 영화에서는 세오덴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헬름 협곡으로 피난을 가는 것인데 원작에서는 백성들은 에오윈의 통솔하에 검사노름으로 피신시키고 3편에 나온 던헤로우가 검사노름입니다. 자신은 이제 기사들을 이끌고 아이센 여울목으로 전투를 치르러 가는 겁니다. 아이센 여울목에서 그곳을 방어하고 있는 그린볼드를 지원하기 위해 가는 거였는데 그린볼드와 에르켄브란드를 지원하기 위해 가는 거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아이센 여울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헬름 협곡으로 목적지를 바꾼 겁니다. 말하자면은 적을 요격하러 가기 위해 에도라스에서 출병을 한 것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세오덴이 더 이상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헬름 협곡으로 피난을 가는 것으로 바뀌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세오덴이 두 개의 탑에서는 살짝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물론 강인한 왕이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왕이지만 아라고른이 말했던 것처럼 전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적들은 눈앞에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싸워야 한다인데 세오덴은 백성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위험을 맞서 싸우지 않고 아이고 넘어졌네요. 아무튼 그 위험과 맞서 싸우지 않고 지나가길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몸을 숨기는 길을 택했죠. 원작에서는 이제 곧바로 싸움을 하러 가고 또
간달프가 세오덴에게 백성들과 함께 피난하라고 조언했음에도 아니다, 나는 나아가서 싸우겠다라고 이 전투를 결심한 것과는 살짝 대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세오덴의 캐릭터 아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처음에는 이제 비록 자신이 마법에 걸려 있었기를 했지만 결국은 로한의 이 사태까지 흘러왔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위기의 순간까지 흘러왔는데 결국은 위기의 순간까지 흘러왔는데 이 위기에서 피하려고 하고 그 위기가 지나가길만을 기다리는 것으로는 이 사악함, 이 악의 무리, 어쩌면 이빌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무슨 오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직접 맞서 싸워야지 이것을 진정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골라스가 화살을 모두 5곳을 모두 쏘아 맞춤으로써 보물을 얻었는데요. 오크를 쏘고 싶은데 저 말 때문에 화살이 안 맞았네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레골라스와 김리가 함께 말을 타야 되는데 이제 게임상의 시스템의 문제로 각자 한 마리씩 말을 타게 됐네요. 열심히 화를 쏘죠. 이 와르그의 습격 자체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오리지널 설정이고요. 원작에는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영화에서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말이 되는 장면이죠. 세오덴이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헬름역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습격을 해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줄여준다. 그런 말이죠. 굉장히 이해가 가는 그런 결정입니다. 물론 아이센가드와 에도라스 사이의 거리는 좀 생각을 안 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영화에서는 이제 와르그 기수들의 대장이 와르그 기수들의 대장인 샤르쿠가 오크들을 데리고 이들을 습격을 했었죠. 그 샤르쿠를 연기한 분이 제드 브로피인데 영화 호빗에서 노리를 연기하신 분입니다. 사실 피터 잭슨 감독의 이전 작품들에도 종종 출연을 했고요.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는 주로 스턴트맨으로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래서 요정으로도 출연했고 로한의 기사로도 출연을 했고 이렇게 오크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린스크린에서 촬영한 게 아니라 이 와르그의 습격 장면은 정말 자연 광경 그 자체에서 촬영을 한 거라서요.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자연 광경은 모두 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냥 빈 공간을 계속 찍으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와르그들과 오크들을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느 장면에 어떤 각도를 이렇게 할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촬영 당일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면들과 비교하면은 와르그들이 살짝 컴퓨터 그래픽이 살짝 품질이 떨어지긴 합니다. 특히 털이 달린 짐승이라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전투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라고른이 강으로 떨어지고 레골라스와 김리만이 로한인들과 함께 헬름역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헬름역국의 전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레고 반지의 제왕 게임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반지의 제왕 플레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